네, 안녕하세요. 초등 자존감의 힘, 저자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자존감의 힘, 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심리 상담 전문가 박우란 심리 상담사와 함께 공저로 작업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고요. 특히 심리적 성찰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 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보통 제가 초등 교육 관련해서 여러 곳으로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초반에 이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초등 땡땡 교육은 30과 175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땡땡 교육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초등 교육은 30과 175라는 이 숫자 안에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 30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 혹시 감이 오십니까? 어떤 것을 뜻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30은 30권을 뜻합니다. 무엇에 대한 30권이냐면 초등 자녀 교육에 관련된 교육 서적을 30권 정도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최소 30권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참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양육하려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 뭘 좀 알겠다 싶은데 하면 어느새 초등 학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우왕좌왕 하다 보면 6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약 30권의 자녀 교육서를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30권이냐? 한 권의 자녀 교육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저술되고 집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약 40여 명 정도, 최소 약 40여 명의 사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40여 명의 사례 곱하기 30권을 하면 약 1200여 명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비슷한 사례를 제외하고 나도 약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의 사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아이들의 폭넓은 사례를 읽으시면 그 뒤에 내 아이에 맞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저 어디서 강연 몇 번 좀 듣고 혹은 자녀 교육서 한두 권 읽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 맞는 발달 단계에 대한 감을 잡으시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달 단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다 고유한 발달 과정과 수순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 맞는 발달 과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아이들의 사례를 접해보고 그러자면 최소한 30권을 권해드립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의 사례를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큰 틀의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휴, 1년에 뭐 5권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30권을 읽습니까? 음,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자녀 교육서를 읽고 있고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하시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쭉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48권이 됩니다. 30권 그 이상입니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기에 앞서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30권의 자녀 교육서를 읽는 것 꼭 강권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75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는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175.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는 날수는 190일입니다. 190일에서 192일 그 사이를 학교에 나갑니다. 그렇다면 365일에서 190일을 빼면 175일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1년의 절반은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아이들은 학교 보내서 배우고 익히면 되는 거지 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학교는 190일이고요. 가정에서 175일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175일이라는 그 날수 결코 적은 일수가 아닙니다. 175일 곱하기 6년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속도, 습득 속도는 매우 빠르고요. 이 175일이라는 기간을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학습이든 인성이든 어떤 생활 습관이든 자기 주도력이든 등등 대인 관계성이든 가정에서 그것을 같이 교육을 해 주셔야 그 시너지가 커지고요. 가정에서 교육하느냐, 175일을 교육하느냐, 교육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6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년 곱하기 175일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날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토론하고 대인 관계성을 배우고 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날수입니다. 거기서는 비슷하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차이점은 결국 가정에서의 175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아이에 맞는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175일을 곱하기 6년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 계획을 세우려면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30권 이상의 자녀 교육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175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올바로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은요, 학교, 가정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 다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균형이 치우치거나 삐그덕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30, 175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만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준비하신다면 아마 자녀의 초등학생 시절은 아무 어떤 걱정이나 염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전반적인 강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존감에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두 명의 아이의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한 아이는 저학년, 또 다른 아이는 고학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방안들과 더불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존감에 관련돼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이 되겠고요. 마지막 강의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에 대한 이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